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학년도 겨울에 목동 이 엔서 학원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할 김수중이라고 합니다. 짧게나마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될 이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마 주변에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테고요. 생명과학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워낙 국어와 수학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지만 사실 생명과학의 2등 컷이 30점대가 된 건 한 8년 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이 생명과학을 과연 해야 되느냐, 다른 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있으실 테고요. 전체적으로 과탐이 다 어려워지다 보니 야 이걸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생명과학을 하긴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주 동안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녀분들 혹은 학생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빼서 와서 수업을 듣는데 최대한 효율성이 크게 수업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윈터 수업은 유전 파트만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유전 파트만 하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현재 킬러 문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유전 파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말이죠. 인강 선생님이 됐건 혹은 일반 학원 선생님이 됐건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유전이라면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면 각각 해봐라. 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서 하나씩을 빨리빨리 넣어봐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능 출제위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안다는 건 3년 전까지는 알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수능 출제위원이 이제 그걸 그만뒀기 때문에 현재는 누군지 모릅니다. 대신 수능 출제위원들의 특징을 아는 거죠.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즉, 다 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 그런 문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수업을 듣던 모든 학생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경우 수를 따지고 가정법을 쓰라고 설명을 하느냐?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 저희 강사들이 이들 문제에 대한 분석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 나왔던 19번 유전 문제의 경우에도 가정법 없이 주어진 조건만 바로 공식에 대입시키면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 문제 풀 때 올해 수능 19번 문제 같은 경우 많은 학생들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을 쓴다면 1분 30초 안에 끝납니다. 해봤더니 답이 이거더라.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출제자가 그렇게 출제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하나 다 해본다? 잘못된 방법 아닐까요? 그걸 깨드리는 게 이번 겨울방학 동안 제가 윈터 수업에서 할 수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즉, 자녀분들이 혹은 이 설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수업에서 어떻게 유전 문제를 접근할지 그 기술과 공식을 충분히 배워서 이후에 문제풀이에 적용되고 연습이 된다면 뭐가 된다? 그렇죠. 수능에서의 생명과학, 특히 킬러 파트인 유전은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총 5주 동안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제가 학생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감순열 과정과 세포를 매칭시키는 문제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합니다. 학생들이. 즉 세포분열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표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고 사이 빈칸이 있고 물음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쉽게 매칭을 시킬 수 있냐? 전 장담하건대 저에게 배운 기술 쓰다면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2분을 넘는 문제 없습니다. 바로 답 나옵니다. 그걸 설명드릴 거죠. 첫날. 두 번째 시간에 뭘 할 거냐? 다양한 유전 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인자 유전이란 게 있고 연관과 독립이 포함되고 거기에 중간 유전 혹은 복대립 유전, 공동 우성 유전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수능에 났던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17번 문제가 16번 문제고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단 표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지 매번 나올 때마다 다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에는 가장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가계도 분석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파트는 하루에 끝내는데 왜 여긴 두 개냐? 이 가계도 파트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공식은 정말 간단하죠.
제가 어제도 베이지동에서 학생 한 명 가르쳤더니 1시간 반 만에 내용 설명이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가계도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계도는 2주 동안 진행할 겁니다. 내용 설명을 하고 문제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 대해서 과제가 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문제에 질문을 받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배웠던 기술이 적용되는 걸 설명해 갈 겁니다. 마지막 5주차에는 돌연변이 파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킬러 파트로 느끼는 부분인데, 이 돌연변이 부분이 많이 진화가 되어 왔거든요. 최신 경향까지 포함해서 구조 이상, 그리고 비분리 현상, 그리고 유전자 치환 돌연변이 된 얘기까지 설명이 될 겁니다. 매 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과제가 제시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확인 작업을 통해서 전주에 진행된 수업에 대한 다시 재복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진행해 갈 겁니다. 이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유전 파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온다는 전제조건이죠. 제가 떠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고로 기존의 유전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혹은 경우수를 따지는데 다른 걸 풀 시간이 없어요. 모두 저에게 오십시오. 이번 겨울에 그걸 모두 설명해드리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바로 유전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기술로 가는 유전, 저 김수입니다. 감사합니다.